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삼성전자 투자자 여러분. 예, 이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세력이 왕, 개인 투자자는 대응만 이라는 제목으로 삼성전자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 삼성전자를 분석하는 자료를 되게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서점에 가면 영어책이 되게 많잖아요. 이 영어책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해서 그렇답니다. 제가 삼성전자 분석을 많이 한 거 보면 역시 삼성전자 주가가 그동안 좋지 않았다. 뭐 그런 걸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2차전지보다 더 나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상과는 좀 다르게 삼성전자 주가가 중간에 좀 지지부진하면서 제가 자료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황에서도 한 번씩 하는 건데, 주식공학자 채널은 이제 중기 투자자 채널입니다. 중기 투자 채널. 그렇죠. 투자의 목적은 어차피 저가 매수, 고가 매도인데, 저는 중기 투자자입니다. 중기 투자자가 뭐냐면, 주봉 차트 추세 추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르는 주식 따라잡기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한 지 꽤 오래됐어요. 25년, 30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25년. 그런데 저는 장기 투자자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기다리고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항상 중기 투자자였고, 그래서 사실 별로 실패가 없었습니다. 큰 수익은 못 봤지만, 항상 실패가 없어요. 오르는 주식을 따라잡기 때문에, 주식 잡고 마음고생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내려가면 팔아버리고, 오르는 주식 따라서 샀다가, 또 떨어지면 팔아버리고, 지금도 중기 투자자입니다. 지금도 중기 투자자라서 전 사실 삼성전자 투자 안 합니다. 왜 투자를 안 하냐면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투자를 하려면 사실 성장주 투자에 해당하는 거죠. 기업의 성장성 이걸 보고 이제 장기 투자하는 거잖아요. 몇 년 또는 몇십 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제 성격상 이런 거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제가 어떻게 유튜버가 돼가지고 삼성전자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막 다 어깨가 결려요. 아무튼 장기 투자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중기 투자자고 제 차트 분석은 아마 단기 매매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장기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새 약간 좀 회의가 들어요. 아무튼 삼성전자 제 나름대로 이 상승할 논리 그동안 많이 만들어 봤는데 예, 저는 사실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투자를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투자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고백합니다. 저는 중기 투자자입니다. 항상 그 국면에 맞는 그 국면에서 제일 세게 올라가는 종목만 쫓아다닙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괜히 오늘 신세 한탄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삼성전자 한번 제가 만든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보고 제가 발견한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60월선 찍으면 이렇게 3, 4배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도 60월선 찍어서 3, 4배 상승하리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고 있는데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언제 올라가는데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엑셀로 이제 60월선 찍을 때마다 해봤더니 자료를 딱 잘라가지고 주가를 그려봤더니
660일 거래일 안에 고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마침 331일 정도 지났으니까 앞으로 한 300일 거래일, 300거래일 그러면 1년 반 정도 되거든요. 1년 반 새에 기술적으로는 고점을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기술적인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기 투자자의 분석법입니다. 장기 투자자의 분석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도 보면 영업이익이 고점 치기 전에 주가가 고점을 치더라고요. 영업이익이 그렇잖아요. 영업이익이 고점을 치기 전에 주가가 고점을 칩니다. 항상 주식은 선반영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뭐 영업이익 언제 고점 치냐? 그랬더니 바닥치고 2년 뒤 또는 여기 바닥치고 2년 뒤 또는 뭐 여기는 좀 약간 바닥치고 뭐 4년 뒤 그러니까 좀 더 자료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영업이익 바닥치고 2, 3년 뒤에 회복하니까 곧 천정도 사실은 1년이나 2년 뒤 정도에 고점을 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것도 사실 기술적인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과거의 패턴을 반복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거면 역시 이것도 중기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블록딜을 제가 이제 또 분석을 한번 했었죠. 그때 분석할 때는 사실은 이게 1월 달인 거를 주목을 못 했어요. 1월 달인 걸 주목했었어야 되는데. 뭐, 물론, 블록딜 하고 나서 이제 공시가 나오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대주주가 블록딜을 보통 21년 3월, 22년 3월에 했거든요. 왜냐하면 4월에 세금 내니까. 근데 블록딜을 한 다음에 무조건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1월 달에 블록딜 했는데, 저는 그때는 반도체 사이클이 위로 가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1월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한 거죠. 이게 1월의 뜻이 뭐냐면 3월 달에 블록딜 하기에는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서 못 한 거예요. 빨리 한 거예요. 이게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대주주들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할 거 아닙니까? 회사 사정을. 그래서 1월 달이 고점이라서 판 거라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갈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그래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같이 중기 투자자는 고생 안 합니다. 팔아버리고 나와버리지. 장기 투자자니까 고생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장기 투자자가 그래도 수익은 크게 납니다. 저 같은 중기 투자자는 수익이 크게 안 나요. 그렇죠. 1월달. 그래서 이제 아무튼 어떻게 해서 KBS 제일라디오 성기영 경제수요 24년 2월 7일 수요일 방송 보면 거기 반도체 전문가가 나와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년부터 업황이 좋아지니까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가가 상승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블록딜하고 딱 들어맞아요. 블록딜하고 딱 들어맞죠.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니까 1월 달이 고점이잖아요. 빨리 팔아야죠. 3월 달에 주가가 좋을 일이 없잖아요. 뭐 이게 꼭 저는 믿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3월 달까지는 주가가 안 좋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 사실 모르죠. 그리고 2025년도 블록딜도 주시합시오. 이거 나중에 또 이거 블록딜 하냐 안 하냐 또 1월에 하냐 3월에 하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또 하나는 파동이 5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에도 파동이 이렇게 5개가 나왔거든요. 그때 쉬었거든요. 이게 3개월 쉬었어요. 이게 지금 2월 달에 음봉 나오고 2개월 더 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딱 2, 3, 4, 4월 달까지 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어떤 분이 그러면 삼성전자 안 가면 코스피 올라갈 수 있냐?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지금 이끌고 있잖아요. 지수. 그리고 금융이 또 받치고 있고. 삼성전자 쉬고 있을 때 지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식의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이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삼성전자가 5개 파동이 나왔는데, 바로 갈까? 아니면 쉴까? 했더니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이제 코스피 저평가돼 있나 이렇게 해봤더니 대세 상승하려면 강하게 치고 나갈 놈이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못 치고 나간다. 왜냐하면 고평가다. 시가총액 440조에 6.5조. 이거는 퍼가 100에 가깝잖아요. 여기서 더 어떻게 상승합니까? 영업이익이 더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게 차, 금융 이런 게 이제 상승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게 제대로 적중했죠. 근데 제가 뭐 적중한 게 아니고 정부가 나섰어요. 정부가 저 PBR주 올리겠다. 그래서 차하고 금융주가 나선 겁니다.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정부가 올리겠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뭐 선형회귀 분석이 틀린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코스피하고 삼성전자 선형회귀 분석하면 비례합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아웃퍼폼 한 적이 있어요. 코스피가 오히려. 물론 언더퍼폼 한 적이 있지만. 근데 이 코스피가 왜 아웃퍼폼 했냐 보면 현대차랑 삼성전자 회귀 분석해보면 최근에는 비례했지만 과거에는 현대차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를 아웃퍼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웃퍼폼 할 수도 있어요. 현대차가. 한다 소리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보면 선형의 회귀 분석하면 현대차하고 코스피는 비례합니다. 아웃퍼폼 한 적이 없어요. 서로. 그래서 오히려 코스피는 현대차랑 같이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상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코스피는 가고 예, 코스피는 가고 현대차는 그렇죠. 현대차랑 코스피는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쉬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뭐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봐서 상승 논리를 대봤지만 결국은 아니에요. 결국은 시장은 변덕이 심해요. 그래서 세력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금이 많으니까 올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올리고 떨어뜨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떠드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도 많고 돈도 많고. 보시면 알지만 지난번 코스피 하락기에 그렇죠. 23년 8월부터 11월까지 하락기에 2차 전지 엄청 떨어뜨렸습니다. 그래놓고 11월 달에 반등시킬 때 2차 전지 반등 엄청 시켜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차와 반도체로 올렸다고요. 그리고 떨어뜨려 놓고 이제는 반도체는 떨어뜨리고 차하고 금융만 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쉬고 있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게 고점을 돌파하리라고 보는데 고점 돌파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 뭔가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거는 이 사람 마음입니다. 세력 마음대로. 그렇죠. 세력 마음대로고 저희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대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차전지 떨어뜨리면 빨리 팔고 2차전지 올리면 빨리 사서 해보고 그 다음에 차 반도체 올리면 빨리 차 반도체 사고 그 다음에 차와 금융 올리면 빨리 차하고 금융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기 투자자인 거죠. 또는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인데 장기 투자자 하는 사람은 이런 걸 다 감내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변덕을 다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융주에 장기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왕따 당했어요. 왕따 당했지만 묵묵하게 장기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 투자자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냥 모든 걸 다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조금 요즘 같으면 약간 좀 그러네요. 저는 아무튼 삼성전자 투자 안 합니다. 장기 투자하기 싫어서. 자,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차트 분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상승 논리 이런 건, 물론 그것도 이제 장기 투자할 때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투자하는 건데,
이 대응을 하려면 차트 분석이 역시 최고예요. 그래서 펀더멘탈 살펴보고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캔들 차트, 수급, 매매 타점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매매 타점 이런 거 알아보려면 차트 분석밖에 없는 거예요. 대응하려면 대응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사실 실적이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증가해서 지난번에 증가 실적이 저점치고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도 상승해 왔는데 그렇죠. 뭐 논리가 그때 삼성전자 논리가 2.82조는 이제 작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거의 500조인데 분기 3조 영업이익은 택도 없죠. 한 5조는 돼야 되죠. 5조. 5조는 돼야 상승 가능하다. 이런 말 했는데 그것도 이제 5조 돼도 세력이 올려줘야 올리는 거지. 그 주식 많이 가지고 계신 세력분이 계속 팔면 못 오르는 거죠. 주가는 저절로 안 오릅니다. 세력이 주식을 사서 올려줘야 오릅니다. 그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네,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사실 어제 시황에서 했기 때문에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서설이 길어서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아무튼 일목균형표상 주가 전환선 기준선 역배열되어 있습니다. 구름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하락세인 거예요. 후행스팬 하늘색이죠. 하늘색 또한 주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락세입니다. 하락세였고 제가 그래서 사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시그널을 드렸었어요. 어떻게 드렸냐면 여기 21선 하회하면 팔기로 드렸고 여기 75,000 그렇죠. 75,500원 돌파하면 사는 걸로 이렇게 시그널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탈해서 아마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손절을 했을 걸로 보고 이제부터는 사실 이제부터는 매수의 마인드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 매수의 마인드로 바뀌어야 되냐면 사실 이게 지금 하락이 한번 나왔고 반등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재차 하락 나오거든요. 시파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 끝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마인드라기보다 이제 아무튼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장기 투자자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중기나 단기 투자자하는 분들은 이제 매수를 또 해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이미 다 손절은 돼 있고. 그렇죠. 이미 손절은 돼 있어야 됩니다. 손절이 안 되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절이 안 되신 단기나 중기 투자자분들은 없겠죠. 없으면 여기 72,500원이라도 하회하면 일단 손절을 하십시오. 손절을 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올라오면. 손해보더라도 손절을 하는 겁니다. 단기나 중기는 손절을 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게 5일선이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을 회복하면 매수, 21선을 회복하면 매수, 최종적으로 75,500원 돌파하면 매수입니다. 그리고 뭐 매수 타점이야 있죠. 이거 최고점 돌파해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봉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고 주봉에서 보면 제가 예전에 주봉에 중기 투자자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20주선의 근처에 왔을 때 예,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때 매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왔는데 지금 이탈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봉 중기 투자자분도 여기 뭐 20주선에서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아까처럼 일봉으로 돌아가서 아까처럼 매수하면 됩니다. 여기서 전략적으로 5일선 회복할 때부터 매수 시작해서 21선 회복,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선이 중요한데 75,500원 여기 돌파할 때 매수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매수하는 거예요. 내려갈 때마다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내려갈 때마다 하는 거는 제 채널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 채널 스타일은 물타기 모릅니다. 피라미딩밖에 모릅니다. 피라미딩 찾아보세요. 물타기는 증권사에서 개인들한테 물 먹이려고 만든 용어입니다. 피라미딩이 전문 용어입니다. 피라미딩. 월봉 보면 월봉에서는 뭐 할 말이 없어요. 아직 월봉이 완성이 안 됐는데 지금 5주선 유지되고 있으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월봉이 완성이 안 돼서 더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내려갈 수도 있어요. 월봉 깨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또 좀 머리 아파집니다. 진짜 그 성기형 경제쇼에서 말한 것처럼 하반기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한번 볼까요? 스토캐스틱. 그렇죠. 주봉상 지금 조정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 조정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일봉상은 일봉상도 저점에 가까워졌는데 이게 과매도권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세력들이 매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익 실현을 위한 매도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개미들을 털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왜 개미를 털어야 되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다시 돌아가서 여기 이걸 뚫어야 되는데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8만 원 이걸 8만 1천 원 이거 뚫어야 되는데 여기에 매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뚫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들이 어느 정도 매물을 토할 때까지 이런 엄청난 일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돈을 쓰면 되죠. 근데 지난번에 기아 신고가 낼 때도 돈 엄청 들였어요. 이 삼성전자 8만 원 돌파시키는데 아마 돈 엄청 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매물을 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매물을 뺀다기보다 손바뀜을 시키는 거죠. 개인들끼리. 그러기 위해서 엄청나게 괴로움을 줄 겁니다. 근데 엄청나게 안 주고 뭐 올려주면 좋은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자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장기 투자자분들은 어차피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그냥 장기 투자하시고 단기나 중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미 손절이 됐어야 되고 손절이 안 됐으면 오늘 저점 깨면 손절하시라. 그리고 다시 이제 매수를 할 때는 언제부터 매수하냐? 5일선이 회복하면 그때부터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선 회복하면 또 매수하고 75,500원 또 돌파하면 매수하고 뭐 계속 매수할 수 있어요. 조금씩 매수하시라. 여기 돌파할 때도 매수하시고 보통 한 5분할 정도 매수하면 됩니다. 이거 뭐 어떨 때는 10분할 해도 되는데 분할 매수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예. 오늘 좀 서설이 길어서 약간 죄송스러운 면도 있네요.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